안녕하십니까. 주리세 채널 여러분, 가연세무법인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상속세가 75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유산취득세를 도입을 해서 받는 사람 위주로 상속세를 내도록 하자라는 내용으로 좀 개편이 됐는데요.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방식과 납세 의무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준이 전체 상속재산에서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개편이 된다. 여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과세 방식과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이요, 현재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취득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절세를 하려면요, 어느 누가 어떻게 취득해야 되는지를 세금적으로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상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거냐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이해 충돌이 생겨서 6개월 안에 안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6개월 내에 신고하는 게 길다라면 길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 가지고 거기서 재산가액도 확정하고 또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문제들, 또 그동안에 사전에 증여한 것들이 어떤 게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누가 어떻게 낼 거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등기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납부하는 방법까지도 다 찾아야 되는 게 상속 신고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가족들과 저희 세무사님들하고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계속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서로 세금에 대한 절세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되고 나면은 이런 일들이 더 어려워질 거예요. 누가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미리미리 좀 정해진다면 각자 절세 방법들을 더 고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속세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하는 비율이 좀 많이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된 내용은 각자 이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 누군가 안 낼 수가 있겠죠.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요즘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한적으로 안 내는 자녀들에 대한 거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서 이것도 우리 가족들이 누군가 안 내면은 나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 가족 간의 우애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세 대상은요, 현재는 이제 피상속인만 대상으로 해서 요거를 그 결정을 하는데, 피상속인이라고 하는 건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거주자면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고, 부모님이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하는데, 그 취득자의 기준으로 이제 유산취득세제가 되면 상속인이 거주자냐, 그러면은 부모님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서 다 똑같이 과세를 하지만 부모님이 비거주자고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는 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요. 외국인에 대한 상속 내용은 별도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하는 거가 관심도 많고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지금 현재 사전증여재산은 어떻습니까? 상속인한테 준 거는 10년이죠. 상속인이 누구냐면 자녀와 배우자를 말합니다. 근데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 상속인 외해자라고 하는데요. 상속인 외해자한테는 5년 전까지 준 사전증여재산을 합산을 합니다. 근데 이 수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위나 며느리나 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이 위로 올라갑니다. 부모님한테 가는데 부모님도 돌아가셨어. 그럼 누가 받죠? 형제가 받죠. 이런 경우에 수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수유자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나 동일 기간 10년 내 합산을 한다. 증여세 합산 기간과 같아지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 그 외에 3자는 상속세 과세가 없이 종결이 됩니다. 이게 그동안에 그 제3자한테 증여한 것도 상속재산에 합산돼가지고 뭐 아버님이 나중에 뒤늦게 그 간병인한테 많은 재산을 주거나 아니면 뒤늦게 사랑이 싹 터서 또 새로운 분한테 이렇게 그 재산을 주거나 한 것들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에요. 지금 세법에서는요, 그 3자한테 준 것도 상속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5년 내 거는. 그래서 상속인이 받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니까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제3자 한테 준 거는 이제 앞으로 상속세 과세가 없이 기부과된 증여세로 종결이 되도록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더 잘 모셔야겠죠,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이 좀 외롭지 않게 여러분들이 많이 효도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절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효도가 대세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전에 강소기업으로 유명한 손톱깎이 제조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창업주가 이제 사망 전에 임직원한테 굉장히 많은 재산을 기부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보시면 원래 재산이 한 40억 있었는데 사전 증여로 25억을 임직원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게 합쳐지죠. 공제는 배우자가 있었을 때는 10억이고 배우자 없으면 5억인데 5억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25억이 더해지니까 사전증여재산으로 35억에 대해서 50% 세율을 내면 거의 한 17억 이상을 세금을 내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자녀 입장에서 자녀가 한 명이다라고 하면 자녀는 자기가 받은 1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니까, 그죠? 1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은 5억 빼고 세율 구간도 낮아지고 공제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녀가 아닌 수유자, 손주나 사위, 며느리, 형제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증여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증여분은 상속할 때 재산 분할이 없으면 그냥 상속세 추가적으로 내지 않고, 여기 이분들 보세요. 25억 임직원들 개정된 내용에서 임직원분들에 대한 얘기는 없죠. 임직원분들은 그냥 25억 낸 거에 대해서 각자 증여세 내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급여나 상여 처리를 했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끝나고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에 절세가 앞으로는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 창업주들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 회사에 고생한 분들한테 더 많이 베풀어 주는 것들도 절세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자에 대한 사전 증여는 증여세 부과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뭐 임직원만 예로 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동안 고마워했던 분들, 고인이 내가 평소에 고마워했던 분들한테는 사전에 증여세만으로 자녀들한테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 많으신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간병인, 뭐 자녀들 이런 동거 분화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인적공제제도 가지고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제도는요, 우리나라 이 유산취득세 제도로 가면 상속인별 이제 각자의 취득재산에서 각자 공제액을 차감한다라는 제도로 이제 원칙적으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 공제나 일괄 공제 수준을 고려해서 상향 조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추가 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만큼 공제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 배우자 공제가 현재 세법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고 요거를 잘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너무 깊은 얘기를 하면 이게 너무 오픈이 되면 안 되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인적공제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기초공제하고 추가공제를 다 합친 거가 사실은 얼마 안 돼요. 대부분 우리 자녀들도 적기 때문에 기초공제 2억 받고 자녀 1인당 5천만 원인데, 지금 누가 자녀를 뭐 5명까지 납니까? 그죠? 그래봤자 5명 난다고 하더라도 2억 5천에 2억이면은 뭐 한 얼마 안 되죠. 그죠? 2억 5천에 2억이면 4억 5천이니까 이 5억보다는 적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일괄공제 5억으로 끝나는 게 현재 세법이에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 5억하고 합쳐서 10억까지 세금을 안 내는 게 현재 이제 세금에 대한 적용 방향이고요. 근데 이제 개정은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직계존비속은 1인당 5억까지 해준대요. 기본공제로. 그리고 추가 공제를 좀 더 해주는데, 뭐 미성년이나 장애인 뭐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미성년은 뭐 19세까지 1,000만 원이니까 이거 얼마 안 될 거고, 장애인들이 이제 기대 여명당 1,000만 원이 있어서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사실 추가 공제가 금액이 꽤 나옵니다. 여기서도 지금 현재 세법도 기대 여명이 뭐 한 80세, 85세 이렇게 되면은 1,000만 원씩이면은 뭐 한 우리 자녀가 20살밖에 안 됐다 그러면 6억 5천이 되니까 꽤 커지죠. 그래서 우리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요 그 자녀 공제들이 좀 꽤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은 지금 대부분 5억이에요. 근데 이거를 앞으로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하니까 받는 사람 기준으로 5억 원을 하겠다. 그리고 10억 원은 추가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2억까지는 세금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훨씬 더 와닿아요.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상속인이나 수유자별로 공제액을 구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5억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수유자 같은 경우에 직계존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요거는 지금 현재 증여세 공제 수준하고 동일하죠. 직계존비속
그죠? 그 손주들, 수유자, 상속인은 아닌 수유자죠. 손주들한테 주는 거 5천만 원까지 해주겠다. 그리고 기타 친족, 누구냐? 기타 친족. 사위 며느리죠. 대표적인 게. 예, 요 분들은 1,000만 원까지 해주는 거. 지금 현재랑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 공제도 또 추가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미성년자 2명이 한번 상속받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성년자 2명이 상속을 받아요. 그럼 얼마 정도 공제가 되느냐면, 직계존비속은 1인당 5억씩 받는다고 했으니까 기본 공제 5억, 자녀 A 14세 5억, 자녀 B도 9살짜리지만 5억을 공제를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젊은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빨리 적용이 됐었으면 세금도 더 적게 냈었을 건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그 어린 자녀들이 지금 5억씩 공제를 받고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추가 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는 미성년은 19세까지 연수에 대해서 1,000만 원이니까 우리 큰 자녀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공제로 19세까지 5년 남았으니까 5천만 원, 그리고 그 두 번째 자녀는 10년이 남았으니까 1,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녀 2명이 상속받으면 10억이 좀 넘어가더라도 세금을 안 낼 가능성이 있다. 그죠? 배우자까지 있으면 배우자 공제 10억이 되니까 한 20억까지는 안 나오죠. 자, 그래서 배우자 공제도 지금 현재 세법은요, 3가지 중에 적은 거예요. 이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거 하고 또 최저 5억 원 중에 적은 거. 근데 그게 공제 한도가 법정 상속분과 30억 중에 적은 거랑 이 5억 원이랑을 비교를 해서 3가지 중에 적은 걸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좀 복잡해요. 사실 이거 가지고 저도 그 세무사 처음 되고 이 배우자 공제 준비하다가 이게 많이 헷갈렸던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로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10억 원까지는 법정 상속분 초과도 인정을 해주겠다. 배우자 실제로 받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법정 상속분이 있어요. 이게 그 민법상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받고 자녀들은 1의 지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법정 상속분하고 30억의 그 최대한도 걸리는 거는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거 가지고 정치권에서 배우자 공제를 한도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혼만 합리적으로 하면 상속세 안 낼 수 있어요. 배우자는 상속세 안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재산 분할로 받잖아요. 재산 분할로 받는 거랑 상속으로 받는 거랑 돌아가시기 직전에 결심을 하기 나름이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세금을 안 내는 쪽으로 해서 이혼을 선택합니다. 이게 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예요. 어쩔 수 없이 국가에 내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2005년도 처음 그 도입이 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부부간의 재산을 합산해서 과세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부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지금 부부간에 각각 한 주택씩 강남에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그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 우리 따로 이혼합시다. 형식적으로 이혼하고 친구로서 같이 삽시다. 제가 사실 그 당시에 그 종합부동산세 위헌 청구 소송 좀 그 진행을 강남권에서 많이 하면서 상담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때 이혼에 대한 상담이 실질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그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 지금 2가지 선택이 있는 가운데서 이거를 존치를 하게 되면 우리 납세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배우자 공제라고 하는 거가 의미 없다. 왜냐하면 그게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자녀들한테 갈 때 그때 상속세를 또 추가로 낼 거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만 있는 거지 이게 상속세를 안 내겠다 회피하겠다 이런 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지금 합법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는 정치권에서 잘 판단을 하겠지만 그거를 없애거나 안 없애거나 피해갈 길은 지금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3인인 가구, 자녀가 1인이나 2인보다는 3인이 유리하겠죠? 상속재산이 18억 있을 때 지금 현재는 배우자한테 9억이 가고 3억씩 그 자녀들한테 간다고 했었을 때 실제 상속이 18억이고 여기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1.5대 1대 1대 1 해가지고 4.5분의 1.5면 18억에 한 33%니까 6억만 배우자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괄 공제 5억 원 하면 11억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배우자 공제 그냥 무조건 10억 이하 다 인정되고 자녀 공제 5억씩 인정이 되니까 최대
한 25억까지 받더라도 세금은 없다라는 거죠. 이 18억 자체가 다 공제가 되니까 18억 상속을 받아도 세금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18억으로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 한 25억까지는 세금 없이 갈 수 있다. 자녀 셋이면, 자녀 둘이면 20억, 그죠? 자녀가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15억까지는 최소한 세금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최대 25억까지 세금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인적공제에 대해서 뭐 최저한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10억까지 현행에 있어서는 그 배우자 공제 5억, 자녀에 대한 5억 해서 10억인데 이게 이제 면세점 수준을 고려해서 자녀당 5억씩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리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한테 추가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우자하고 자녀의 비율 조절을 통해서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현재 세법에서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가 최대 30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우자 공제가 좀 많이 되도록 그렇게 상속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세에 대한 추가적인 절세 패턴을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1인 가구일 때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면 이제 개정된 내용으로 보면요. 배우자 3억 원 공제를 받고 자녀 한 명당 5억 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5억 원인데 최저한에 대한 추가로 공제를 2억 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상속 비율이 높을 경우에 재차 상속 문제를 이런 걸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자녀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공제 비율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물적공제제도는 사실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가업상속공제나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다 각자 받는 사람의 재산을 기준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또 절세 포인트가 생기는데요. 부동산으로 받는 것보다는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납부에 있어서 나는 부동산 받은 거로 물납을 할래 라고 해서 납부에 있어서의 유불리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절세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이제 납세 절차는 공동상속인 및 수유자가 이제 각자 신고하거나 공동신고도 허용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각자 신고가 유리할까요? 공동신고가 유리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 신고했다가 서로 재산에 대해서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국세청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다르게 신고가 들어오면요. 각자 신고하다가는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신고를 하시되 가족 간에 약간 뭐 다툼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되면 아니면 세무사님들끼리라도 협의를 해서 나중에 상속세 신고할 때 서로 좀 범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상속재산을 뭐 분할을 6개월 이내에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9개월까지 분할을 해서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재산이 분할이 되는 거가 달라지면요. 공제나 세금이 각각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6개월 신고 기간 안에 신고가 마무리되는 게 저는 그 절세 측면에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세 회피를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위장 분할을 한다든가 우회 상속을 한다든가 또 영리법인을 통해서 뭐 사전에 증여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보완 내용이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언제 시행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가 2025년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 통과를 하는 걸 해서 28년 시행으로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입법 예고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또 5월 달에 법률안 제출을 해서 또 국회 통과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통과가 돼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의 개정사항의 추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통과가 된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큰 틀에 대한 방향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주리세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뀌는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여기에 대한 절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앞으로 바뀌든지 지금이든지 상속 절세는 여러분 사전 상담이 훨씬 유리합니다. 부모님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특히 주택수 판단이라든가 사전에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은 사후에 상속 후에 매매를 할 거냐 명의를 지금 다른 사람 명의로 있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또 앞으로 개정세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절세 금액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세금 줄이시는 현명한 주리세 구독자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